일기도부터 할게요. 일기도의 뜻은 일기 상태, 날씨를 갖다가 지도에다 넣고 표현을 해가지고 일기예보 같은 데도 사용을 하고 사람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정 지역에 대한 날씨, 특정한 일정한 시각에 대한 날씨를 표현을 한다. 읽어주려면은 지도에다가 기압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압은 이제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있는데, 고기압은 한글로 고, 저기압은 한글로 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 HL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근데 뒤에서 나오는데 저기압 중에서 태풍도 일종의 저기압인데 풍을 이런 식 표시를 합니다. 비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눈 어려울 게 없으니까 뇌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뇌우가 어떤 것이 안개, 가랑비도 표시를 하는데 뭐 책에는 표시된 책이 별로 없지만은 풍에서 윗부분 잘라내고 아랫부분만 이렇게 쉼표처럼 나온 것을 가랑비, 그리고 점에다가 이렇게 소나기, 운량인데 책에 보니까 전부 다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것부터 2, 3, 4, 5, 6, 7, 8, 9 구름이 엄청 많은 것까지 9단계, 총 10단계를 표시를 어떻게 하는가. 1단계 가운데다 선 하나, 2단계는 이렇게 잘라서, 3단계는 색칠한 부분은 똑같은데 다른데 천이 그어져 있고요. 4단계는 반절, 5단계는 반절 색칠에다가 선 하나 더, 6단계는 2칸 채웠으니까 3칸 채우시면 되겠죠. 7단계는 하얀색으로 하니까 좀 전부 다 채우는데 가운데 이렇게 빈 칸이 있어. 지우개로 지운 느낌, 이렇게. 다음 단계는 전부 다 색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 9단계는 X자로 표시를 하고요. 전부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룹이 많으면 색칠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이 정도가 책에다. 풍속,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가, 요거를 기호로 나타내는데, 기호 정도는 이제 살짝 감기 어떻게 표시하는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바람이 안 분다, 구름이랑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바람이 2m/s, 깃발에다가 작은 짝대기. 5m/s, 깃발에다가 긴 짝대기. 7, 깃발에다가 5 더하기 7, 12m/s라면 긴 거 2개에다가 2m/s 그려주시면 되고요. 25라면은 짝대기 5개가 아니고 깃발 모양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27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25에다가 2 더해주면 되겠죠. 밑에 짝대기 하나 그어줍니다. 전부 다 외워야 되나? 요정도. 그 나머지는 뭐 더하는구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호가 나온다. 전선은 이제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에서 요 성질은 뭐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밀도라든지 되겠는데, 이제 주로 기온으로 보게 되고요. 전선에는 이제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이 존재를 합니다. 온난전선은 동글 표시를 해주고, 한랭전선은 뾰족하게 폐색전선은 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마주보고 가만히 있는 전선. 보니까 여기서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을 좀 더 자세히 보고 가는 게 뒤에서 좀 더 편하겠네. 그러면은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는 찬 공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덩어리 자체가 찬 공기고, 여기 이쪽 덩어리는 얘보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이동을 하고 있고, 이쪽이 따뜻하면은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찬 공기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 공기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동 방향에다가 한랭 삼각형을 뾰족하게 표시를 해준다. 그렇지. 여기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여기서는 덩어리의 이동 방향이 이쪽이에요. 여기다가 온난전선이라는 표시를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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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하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3D로 봤을 때지 이 위에서 쳐다봐서 요 땅만 표시를 하는 게 지도잖아요. 지도에는 요 땅의 경계면, 경계선만 표시를 하는 걸 전선이라고 부르고요. 요 공기의 면 자체는 전선면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전선면이 되게 여기가 전선 지도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구나 하면 되시고요. 자, 온난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보고 있어요. 여기 따뜻한 공기고요. 찬 공기야.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찬 공기 위로 올라가야 해. 여기도 이 면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요 한랭전선부터 보면 경사가 굉장히 급하단 말이야. 한랭전선의 경사면이 급해. 해서 따뜻한 공기가 이 면을 타고 올라가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생성이 돼요. 요 구름이 위로 높게 쌓인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것을 적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적운형 구름에는 비가 소나기 형태, 왜 이렇게 안 써?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비가 대체 어디 내리는가? 요 전선을 경계로 앞쪽이야 뒤쪽이야 전선면의 전선의 뒤쪽에 강수가 있다. 전선 뒤쪽이 강수구역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 온난전선 면 쪽을 보시면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갈 건데 경사가 급하지 않아. 천천히 넓게 퍼져서 올라갑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똑같이 생기는데 경사면이 완만하네. 그럼 완만한 구름이 생기게 되는데 층운형 구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도 비가 내린다 하면은 이제 이슬비가 넓은 구역에 긴 시간 내리게 된다.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는 비가 어디 내리냐. 전선을 기준으로 앞이야 뒤야. 앞이네요. 전선의 앞쪽에 강수구역이 생긴다. 폐색전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색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있는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있는 온난전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이동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속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빨라. 이유는 이제 찬 공기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를 밀고 가기가 쉽고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밀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속이 빠르다. 어느 순간 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따라잡는 거 한번 보시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따라잡아. 그러면 겹치면 폐색전선 해가지고 돌려놓고 폐색전선의 표시를 동글 뾰족 동글 뾰족 동글 뾰족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서 하나만 봐야 될 게 다시 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폐색전선에서 비가 어디서 내릴까요? 비가 어디서 내릴까 보면 여기는 이제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이 둘 다 겹쳐져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랭전선 보시면은 이쪽이 한랭이었고 이쪽이 온난전선이었어요.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와요. 한랭전선의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와요.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와요. 폐색전선의 경우는 전선 앞뒤 전부 다 강수구역이 됩니다. 폐색전선은 전선 앞뒤로 강수구역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체전선 볼 건데 우리나라 장마 시즌에 우리나라에 걸쳐져 있는 전선이 정체전선이고요. 장마전선은 그 한 종류가 됩니다. 정체전선, 장마전선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맞붙을 때 서로 이동 방향이 다를 때 생기는데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위도 쪽은 따뜻한 공기가 주로 포여 있고 찬 공기가 주로 포여 있죠. 얘네들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중위도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말이나 중위도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위에서 차가운 공기, 아래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와. 그러면은 아래에서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이 위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위에서 차가운 공기, 한랭전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생기는데 여기서도 봐줘야 될 거는 비가 대체 어디서?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옵니다. 한랭전선, 전선의 뒤쪽에서 비가 와요.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와요. 온난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와요. 해가지고 장마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의 위쪽에 한쪽 구역에만 비가 오는 강수구역이 생긴다. 이 정도를 좀 정리를 하고 아직 이제 1기도가 안 끝났는데 1기도에서 풍속, 풍향,
날씨 표시하는 일기요. 예시로다가 먼저 한번 볼게요. 이런 거 해볼까? 이렇게 딱딱딱 구름표 이런 방위 표시 하나 딱 경선한부. 요 일기기호에서 알 수 있는 거 한 개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풍속 앞에서 한번 봤는데 긴 거 5 12m/s 풍향 사실 요거는 이제 주로 풍향 읽으라고 나오거든요. 풍향은 요 짝대기 있죠. 짝대기가 있는 방향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그럼 저 짝대기가 있는 방향이 여기로부터 여기 동쪽 여기 북쪽 이쪽에서 불어오네. 그래서 북동풍이 현재 불고 있다. 나머지 하나씩 볼게요. 중요하진 않지만 쓰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 위에 써 있는 거는 기온을 수요. 아래는 이제 안개 같은 날씨를 표현해고요. 요 아래는 이슬점을 표현을 해준다. 여기 있는 게 이제 기압이고요. 얘는 이제 기압이 전보다 10만큼 늘어났다. 기압 변화량을 표시를 해준다. 근데 저 기압 읽는 방법이 혹시 몰라가지고 기압의 표시는 세 자리 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뭐 기압 1013 헥토파스칼이 평균적인 해면 기압인데요. 네 자리 수일 수도 있고 좀 떨어지면 한 900 몇 되지 않을까? 그럼 세 자리에서 네 자리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데 왜 세 자리 수만 갖다가 쓰나? 물론 이제 번거롭지 않게 세 자리 수 단하게 표시를 하겠다는 건 그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방금처럼 이제 280 아니야 숫자 바꿔 235라고 써 있어. 근데 980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980이랑 235라고 써 있는데 1013 헥토파스칼 같은 거 표시 어떻게 해?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 써 있는 숫자를 10으로 나누시고요. 여기 23.5구나 98이구나 해서 여기서 적절한 숫자를 읽는 거야. 근데 적절한 숫자를 읽는다라고 나오는데 뭐 적절한 숫자는 읽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앞에 보실 때 9 정도 숫자가 나오면요 900대 980 파스칼이고 요 앞이 이제 5보다 작다 1, 2, 3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앞에 10을 붙여가지고 1000을 붙이란 소리예요. 23.5 헥토파스칼이 돼. 그래서 10으로 나눈 다음에 이게 10으로 나눈 다음에 나온 숫자에서 900대 1000대가 나올 수 있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일기도는 끝났고 그럼 이제 이 일기도를 작성을 하려면은 관측을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관측을 할까?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뭘로 찍는가? 땅에서도 찍고요, 하늘에서도 찍어요. 우주에서 찍는 거를 이제 위성 영상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우리 일기를 보려면 구름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일기예보를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구름 위에서 본 거. 종류가 가시 영상이 있고 적외 영상이 있다. 가시 영상은 가시광선을 사용을 한 거겠고요. 적외 영상은 적외선을 사용을 한 거겠죠. 1번 가시광선이 뭔데 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태양빛이 반사되는 거를 측정을 하면 그냥 눈으로 본 거랑 거의 다름이 없다. 가시 영상이 되게 적외 영상은 물체가 모든 물체는 다 복사라는 걸 하고 있죠.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이 있는데 그 적외선을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적외 영상이 되겠습니다. 가시 영상은 어떻게 분석하나? 태양빛이 많이 반사되려면은 구름이 많아야 돼. 구름이 두꺼우면 반사를 많이 하겠. 구름이 많으면 반사를 많이 합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면 구름이 많은 지역은 밝게 보여요. 그래서 흰 부분이 진하게 있으면 구름이 많다. 비가 올 가능성도 많겠다 보시면 되고요. 적외 영상은 구름이 얼마나 높게 떠 있는지를 보는 거고 구름이 높게 떠 있으면은요 높은 지역은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면은 복사를 좀 덜 하는 게 아니고 낮은 에너지의 복사를 적외선이 낮아진다고 할까? 실제로는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지. 해가지고 구름이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가 떨어져서 적외선을 약한 적외선이 나와. 그럼 이제 밝게 보여요. 약한 적외선이 나오는데 왜 밝게 보이냐? 왜냐하면 이제 적외선이 강하게 있는 부분이라고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읽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간단한 특징을 해보시면은 태양빛 반사하는 거니까 낮에만 볼. 그럼 얘는 적외선은 뭐 존재하면은 언제나 방출하는 거기 낮이나 둘 다 관측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땅에서 측정하는 거는 땅에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로 찍은 영상을 얘는 이제 구름 밑에서 본 거고 얘는 적외선도 아니고 자외선도 아니고 가시광선도 아니고 전파를 사용합니다. 전파를 땅에서 발사해가지고 다시 반사돼서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한다. 누가 반사하는데? 강수 입자가 반사를 하게 됩니다. 구름일 수도 있고요. 구름이 되기 전에 물방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음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읽을 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자, 강수 입자가
많으면 빨간색으로 강수 입자가 적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파랗다고 해가지고 막 물이 많아서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져가지고 혼동 주의해줘.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 강수 입자가 얼마나 많은지 분포 알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강수량 알 수 있고, 구름이면은 이동 방향도 알 수 있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왜 쓰는데 이걸 대체 왜 쓸까? 밑에서 그냥 보면 구름이 보이지 않나? 근데 이제 산지대, 산악지, 바다 사람이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이더를 쏴서 관측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와우, 허리야.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수증기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위성에서 측정하는 거요. 기본적으로 적외 영상이랑 좀 비슷합니다. 살짝 측정 방법이 달라가지고 수증기가 에너지를 흡수, 빛을 흡수할 수도 있고, 그 흡수하면 또 지도 복사를 하니까 방출하는 흡수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 빛은 적외선이긴 한데요. 적외선 중에서도 특수한 적외선이다 까지 알면 되고, 정확하게는 뭐 6.7에서 7.3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적외선을 측정을 할 거다. 얘는 뭐 중요하지 않고, 적외선 중에서 수증기가 특별하게 흡파장, 흡수 방출하는 파장이구나. 여기는 이제 수증기가 많으면 어떻게 보이냐? 밝게 보여요. 이거 왜 하냐? 보통 이제 구름을 보고 일기예보를 하는데 얘는 구름이 없어도 대기 흐름 측정이 되니까 대기 흐름을 측정할 수. 위성 영상 여기까지.